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달라질 거라 믿고 끝까지 기다려 본 적 말입니다. 사과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고 이번만은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참았습니다. 또 한 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을까? 그러나 어느 순간 시선이 바뀝니다. 문제가 내 인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이 왜 절대 바뀌지 않는지, 왜 다짐과 사과 뒤에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인간 본성을 차분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꾸려다 지쳐버린 삶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자기 편이다. 한 직장에서 20년을 함께 일한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야근하고 함께 승진하고 서로의 가족사까지 알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승진 기회가 단 한 자리만 남았을 때 그 친구는 거짓말로 동료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20년 우정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보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리 로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옹호하는 해석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의식적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논리를 찾는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고자 하는 의지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 의지는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의지의 하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믿을 때조차 실은 이미 내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나중에 오고 자기 이익은 먼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선택을 보십시오. 누군가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할 때 그 선택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두 번째, 사과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한 여성이 10년을 사귄 연인에게 여러 번 배신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는 진심으로 했지만 바꿀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사과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인지 부조화 이론은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는 대신 신념을 바꿉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필요했다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사과는 이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과를 하면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행동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이 불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태어날 때 정해지며 경험이나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양심이나 도덕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의지는 양심보다 강합니다. 사과는 양심에서 나오지만 다음 행동은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성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사과의 진심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 행동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과했다면 3개월을 기다려 보십시오. 사과 직후의 며칠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간 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의 선택이 진짜입니다. 만약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사과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를 연장하는 도구일 뿐 변화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진짜 사과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알려진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회의에서도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맞이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서슴없이 희생시켰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입니다. 위기는 가면을 벗기는 거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일상에서는 친절하고 협조적인 사람들도 압박 상황에서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했을 때 평소 윤리적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규칙을 어기고 상대를 속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소의 친절함은 여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그 여유를 앗아가고 생존 본능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항상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본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경험을 통해 드러날 뿐 바뀌지는 않는다. 그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무의 본질은 씨앗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환경은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지를 결정할 뿐 나무의 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험과 교육은 그 본성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결정할 뿐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위기는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진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평소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위기에서의 선택을 보십시오. 누군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관찰하십시오. 평소에는 모두가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모습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선한 사람도 이익 앞에서는 흔들린다. 한 청년이 어려운 시절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웃은 밥도 나눠주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성공했고 이웃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사람 돈 관리 못해 빌려줘도 못 받아. 청년은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보다 현재의 손실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도와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이익을 계산했고 손해가 더 컸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할 수 있는가 라는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희생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일 때와 가까운 사람일 때 답변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 사람들은 훨씬 쉽게 비도덕적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도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자기 이익이 걸렸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인간의 유일한 도덕적 감정이지만 그조차도 이기심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도덕은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교육에서 나온 피상적인 것입니다. 진짜 본성은 살고자 하는 의지이며 이 의지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공감은 자신의 생존이나 이익과 충돌하는 순간 사라진다고.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도덕은 여유가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실천 호의에 기대를 얹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친절은 조건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의에 감사하되 그것이 미래의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호의를 배신으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건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실망에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번째, 기대는 항상 나만 다치게 한다. 한 여성이 오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20년 우정이 있었으니 당연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구는 점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문제가 생기면 변명했고 결국 손을 떼고 떠났습니다. 여성은 배신감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컸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주드슨 밀스와 마거릿 클라크는 관계에서의 기대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에서 더 많은 기대를 품고 따라서 더 큰 실망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결과 가장 큰 고통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 위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불행의 어머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품는 기대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냉혹합니다. 기대는 착각이며 그 착각이 깨질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입니다. 상대는 변한 것이 아니라 잘못 봤을 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친구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기대 없이도 유지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6번째, 인간을 이해하면 분노는 사라진다. 한 노인이 젊은 시절 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친구에게 속고,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그는 이상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한 시간이 아깝더군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지. 그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 조절에 관한 연구에서 인지적 재평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감정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분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노는 이해 부족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체념이다. 그는 인간이 맹목적인 의지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도 살고자 발버둥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을 해치고 자신도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가 무의미해집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돌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돌을 미워할 수 없듯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 이해하되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다시는 의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상처받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7번째, 그래서 인간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편이고 사과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뿐입니다. 선한 사람도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기대는 항상 나만 다치게 하며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완전히 불신하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추위에 떨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다를 것이라고,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결국 인간입니다. 그들도 이기적이고 불완전하며 위기 앞에서는 자신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특별하게 봤을 뿐 그들은 처음부터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기대 없이 사는 법.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해답은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사람을 미워하지도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는 거리. 첫째,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일 뿐입니다.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약한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 누군가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책임입니다. 타인은 당신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셋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사랑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되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섬입니다. 고슴도치들이 적절한 거리를 찾듯 우리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상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배신당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봤을 뿐입니다. 다섯째,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본성과 맞는 사람,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산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철학은 절망이 아니라 지혜를 향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 삶.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거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평온을 발견하라고. 그것이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다를 것이라고, 특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사람은 결국 자기 편이고 이익을 따르며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배신에 분노하지 않아도 되며 실망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기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해하되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거리를 유지하는 삶.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누군가의 행동에 실망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